상위권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사실 독서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비문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문학에 무너지는 수많은 고3 책을 많이 읽어놓을 걸. 비문학이 왜 어렵냐? 네.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네, 첫 번째 지문으로 나오면은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인데 경제, 예술, 법률 이런 걸 왜 지금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 과정의 설명 방법, 분석의 설명 방법, 분류의 설명 방법 조금 쉬운 글로 여기까지 사실 갈 필요는 없었는데 의대만 가면 땡인데 말이야. 의대 간 다음은 몰라요. 아니 큰 그림이 있어요. 네.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중1 아들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 지금까지 저희가 문학하고 문법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비문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옛날에 고3 수업할 때 이 비문학 성적이 아이들이 절대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판학문위원회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문법이나 이제 문학은 사실 어느 정도 암기로 소화가 좀 되는 영역인데 비문학이라는 건 도저히 암기로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두 분의 또 전문가를 또 모셨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비문학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강우 소장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국풀연구소에서 교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우 소장입니다. 네, 어머니라고 했나요? 어머니들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도. 네. 학부모님. 제가 학부모님.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나득채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판학문회원 일산지경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나득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뭐 완전히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합의 비문학 수업만 지금 60년을 했단 말이에요. 셋이서. 환갑을 넘은. 그렇죠. 네. 60년 정도의 우리가 비문학 수업을 한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진짜 비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뭐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 비문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비문학이 뭐예요, 수장님? 평가원에서 이제 독서 부분이라고 하죠. 공식 명칭이 독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설명문. 딱 설명문을 지칭하는 지문을 읽고 푸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그 독서라는 영역을 비문학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비문학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나 원장은 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건데요. 네. 그 수학이라는 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어든 국어든 뭐 수학이든 요 정도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 대학에서 기초 학력을 평가하는 좀 그런 이제 의미로 만들어진 시험이잖아요. 국어 영역이라는 걸 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보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책을 읽고 혹은 논문을 읽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인지를 보는 거죠. 책을 읽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그 다양한 책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술술 읽히는 책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전공 서적들을 집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글을 쓰는 게 전문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하. 번역서도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이 담겨 있는데 많은 관점들이 담겨 있지만 정작 글은 그렇게 읽기 편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편하게 읽기 불편하게 쓰여 있는 불친절하게 쓰여 있는 그 글을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대학에서 읽는 전공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의 글까지 읽을 수 있느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 시험이 비문학도 있고 또 문학도 있고 문법이나 화법 작문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문학이나 문법, 화법 작문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 좀 최대한 좀 연계지어서 고등학생으로서의 학력을 어느 정도 좀 평가하려는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비문학 영역은 그것보다는 얘가 이제 대학 가서 책을 잘 읽을 수 있는가 맞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국어 영역의 여러 영역 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영역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출제하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상위권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사실 독서에서 많이 갈리니까 네. 실제로 네. 비문학이라는 건 좀 우리가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인데 도대체 무슨 경제, 예술, 법률, 역사 이런 걸 왜 지금 국어 시간에 해야 됩니까? 맞아요. 라는 이제 불평 불만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거든요. 초반에 정말 그쵸, 많았었죠. 그쵸. 하지만 그 아이들도 대학을 가면 네. 그런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 읽어야 되거든요. 평생 또 읽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좋은 기회고 네. 어머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읽으라는 책은 안 읽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있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애들이 참 이렇게 책을 안 읽어서 참 걱정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네. 아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맞아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네. 생각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독서 능력이 필요한가 싶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그렇고 네. 대학에 가면 어쨌든 전문 분야의 책들도 읽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은 결국 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각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은 진짜 뭐 교수님들, 학자님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유튜브를 하고 모두가 다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한가한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책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그렇게까지 깊은 것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네네. 얕은 것들이 많죠.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결국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훈련이 필요해요. 오히려 과거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적은 시대에 살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기도 했어요. 딱히 재미거리가 없거든요. 심심해서 책을 읽는 학생들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렇죠. 무협지도 읽고. 근데 요즘은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을 필요까지는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나중에 공부를 하려면 책은 필요하잖아요. 예. 책 읽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비문학 공부가 필요한 중요하다. 거죠. 비문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사실 갔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사실 갈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너무 앞서갔군요. 우리 아들 지금 의대만 가면 되는데 의대 간 다음은 몰라요. 의대만이라니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의대만 가면 땡인데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 수능이라는 게 결국 학력고사 너무 암기 위주로 한 거 아니냐. 네. 이걸 극복하려고 만든 게 수능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오히려 수능이 너무 또 암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수능이 원래 취지가 단순 암기하는 학력고사를 극복하고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으로 수능을 만들자 한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암기의 부분이 가장 큰 게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이란 말이에요. 비문학은 사실 암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수능의 어떤 사고력을 묻는 암기를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바로 독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수년간 독서가 항상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됐던 것이고 가장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비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 비문학이 사실상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이나 어떤 또 책이나 교수님들이 쓴 글 같은 것들이 방대한 지식을 압축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비문학 독서 능력으로 이제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중등 비문학과 고등 비문학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중등 비문학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중등은 사실 비문학이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도 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어쨌든 읽기에 대한 그런 단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거죠. 네. 일단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의미 있게 보는 시험 학교 내신 시험밖에 없는데 그렇죠. 중학교의 내신 시험에서 좀 변별이 생기는 부분은 네. 대개 이제 문법이나 문학 영역이고 맞아요. 독서와 관련된 단원이 있기는 하나 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네.
아직 중학생들에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건 굉장히 먼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 학교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긴 어렵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강 그냥 쉬어가는 단원 정도의 느낌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예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중등비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 내신은 거의 문법과 문학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비문학이 너무 또 쉽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출제할 건덕지도 없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중등비문학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해봐야 모발 이래 가지고 예. 머리카락 뭐 분석하고 뭐 어. 그런 정도니까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그래도 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읽기 원리를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네. 중학교 때 과정의 설명 방법, 뭐 분석의 설명 방법, 분류의 설명 방법 조금 쉬운 글로 익힐 수 있을 때니까 네. 나름 또 중요하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좀 가볍게 나와도 예. 배우는 우리 입장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그런 단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문학이나 이제 문법에서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중등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내신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내신이라는 게 이제 문법하고 이제 문학 중심으로 출제가 되다 맞아. 보니까 네네. 애들이 중학교 때는 당연히 뭐 비문학이라든지 독서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예.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네. 갑자기 막 모의고사라는 걸 보는데 비문학을 이제 손을 못 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고3 내내 이제 사실 내신에 쫓기고 하다 보면은 비문학을 못해서 이제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네. 그렇죠. 그런 사태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어찌 보면은 비문학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공부 좀 하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의 전 교과를 다 통틀어서 봐도 예. 이 국어의 이제 비문학 이 영역이 고등학교마다의 편차가 매우 큰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커리큘럼을 잘 구성해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고등학교들도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 비문학이 실력이 금방 늘고 이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영역들은 문법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지금 내가 동학년들에 비해서 실력이 좀 뒤처져 있더라도 네.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집중해서 짜임새 있게 좀 공부를 잘 하면 네. 어느 정도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게 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문학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단기간에 뭔가 내가 내 실력이 확 늘어난다는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선 학교에서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도 거의 뭐 문법하고 문학 중심으로만 네. 그냥 계속 내신으로 커리큘럼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죠.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우리가 보면은 가르쳐 오면은 네네. 근데 고2 되면은 이제 독서 교과서에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독서 원리와 방법 단원이 있고, 네. 그죠? 어휘는 빼고 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뭐 이렇게 단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비판적 읽기는 거의 이제 논설문이니까 수능하고 관계가 없고, 창의적 읽기도 수능에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관련이 없고, 결국 이제 이거 두 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네. 독서 그 진도는 이렇게 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어허. 내신 시험 이렇게 다 치니까 실제로 수능하고 연관은 조금 더 멀어지고 할 양은 많고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수능하고 내신하고는 연관이 잘 안 되죠. 고2 때 독서를 배우더라도. 독서에도 연결이 안 되고. 네. 그러면 그 독서라는 과목의 그 지문의 수준은 어때요? 지문 수준은 출판사마다 약간 다른데 네. 수능 지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능 지문이 사실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도 읽기가 힘든 지문들 없었어요? 가끔 있죠. 저도 이렇게 딱 한번 보고서 응? 하는 지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지금 서울대 네. 국어교육과 출신도 지금 못 읽어. 못 읽진. 못 읽지 않지만 한 번 처음 읽었을 때는 뭐야 있단 말이에요. 있죠, 당연히. 전 좀 더 있습니다. 저는 뭐야? 무슨 말 한 거예요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요런 없었나 봐요. 아니요, 전 철학 지문 나오면 동양 철학 나오면은 갑자기 눈이 감기고 수업하는데도 학생들은 초롱초롱한데 제가 눈이 감기고. 철학집을 잘 읽을 것 같은 멤버. 아우
그렇죠. 그렇지 않군요. 좋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문학 지문이 어려운데 독서 교과서라고 하는 지문은 사실 보면은 에이 쉽게 읽히죠. 사실 저거는. 그게 제가 책을 보니까 교과서 지문 좀 길게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지. 수능 지문에서는 압축해서 넣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압축해버리죠. 그래서 더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비문학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신 쫓아가지고 문학 문법 열심히 하다 보면은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두려워하는 게 문학입니다. 문법이나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고2까지 계속 하게 돼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근데 비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 자체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그러면 결국 수능을 망치는 거예요, 비문학에서. 그런 이제 친구들이 다수죠. 다수지. 네. 그러니까 내신은 내가 어떻게 좀 땄어.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또 의대 가려면 또 우리 또 국어에서 하나 정도 틀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국어에서 하나 틀려야 되잖아요. 다 맞으면 좋죠. 작게 국어는 진짜 아리까리한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조금 이제 한 사람으로서 학창 시절에 수학은 이제 항상 100점이니까.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두각을 이렇게 잘 보이는 성격은 아닌데 항상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가만히 서서 있다 갑자기 최윤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딱 이랬으면은 딱 나의 얼굴을 봐. 누구야? 쟤 딱 보면서 100점. 전교에 한 명. 그래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랬었는데 수학은 항상 100점이어가지고 뭐 수학 다 100점 맞잖아요. 수학은 뭐 항상 거의 100점이고 자신이 있었는데 국어는 100점 한 번도 자신 있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국어는. 은근히 국어 만점 받기가 어려워요. 국어는 아니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국어 만점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이 의외로 100점 맞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했죠? 좋아요. 좋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비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접할 기회가 없이 그냥 맞닥뜨리면서 무너지는 그쵸.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무너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놓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솔직히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능 나왔을 때부터 참 화두가 됐던 건데 책을 읽는데 그 뭐 읽는 목적이 스키마 배경 지식이냐 아니면 읽는 기술이냐 이 두 파로 나뉘어졌잖아요.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강의하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압도적인 스키마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비문학 지문 다루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광고들은 싹 사라지고 뭐 전략적 뭐 구조적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싹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경 지식은 저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책을 읽기로 가야 되는지 그런 쪽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독서가 정말 우리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 독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겠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일단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그 영역별로 그리고 최신 기술, 최신 과학 이론들을 많이 다루니까 그런 쪽으로 읽고 그리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비슷한 부분 가져와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쪽 책도 좀 읽어주면 좋고. 좋아요. 그거 우리가 그러면 또 한 꼭지로 다음에는 독서를 한번 다뤄야 돼요. 그건 그렇죠. 그 우리가 뭐 책을 뭔가 선정해서 읽고 하는 활동은 그 따로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건 엄청나게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독서는 이제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비문학을 한번 다뤄볼 건데 비문학에 무너지는 수많은 고3 아이들을 이제 목격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귀파랑문예원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생들하고 고3들 대상으로 비문학이 왜 어렵냐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가나 복합 지문으로 나오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 지문이 길어서 어렵다. 앞에 가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너무 길어서. 그런 학생들이 있고. 문학은 작품이 직접 연계되는데 비문학은 뭐 중력이었으면 중력일 뿐이지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사실 비문학에서 연계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감상 더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된 이후에 수학은 난이도 더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국어를 올려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그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그 전에 오버슈팅 문제라든지 이런 뭐 허프만 부호화처럼 너무 최신 기술에 그렇지. 교과서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게 너무 전문적인 주제로 나오니까 실제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겁부터 먹어요 학생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더라. 그리고 2019학년도 그때 1등급이 84점이었던 이때. 그렇죠. 이 이후로 국어가 이제 무조건 어렵다라고 이제 학생들 머릿속에 인식이 박혀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면 킬러 문항 없애라 해도 준 킬러 문항으로 이제 여전히 계속 배치가 되니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문을 조금 더 쉽게 내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문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문 길이를 줄여라 해버렸으니까 네. 여전히 어려운 거죠. 지문이 줄어들면은 압축해서 들어가니까 이해하기는 학생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읽기 기술이 없으니까. 음흠. 그래서 해결책은 초중등 때 미리 할 걸 하면서 고3들이랑 재수생들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 2학년 때 대체적으로 이 내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네. 왜냐하면 내신은 다 입시랑 연결돼 버리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에 진짜 학기 내내 그냥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방학 때 이제 비문학 조금 하려다 하면은 또 개학하면서 내신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비문학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초중등 때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기파랑이 테이프를 끊었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있고요. 그렇죠? 이 어려운 이유 보면서 뭐 또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나 원장님. 그게 또 추억의 또 환율 오버슈팅 아, 그 지문이 그런 것 중 하나였어요. 제가 딱 처음 봤을 때 으잉 했던. 왜냐하면 이게 지문의 흐름이 되게 비약이 많잖아요. 맞아요. 생략된 정보가 많아서 한 번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글이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글이 그렇지 사실 이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어렵지 않았는데 글이 많이 어려우면 네. 문제는 좀 쉽게 냅니다. 국어 영역이 이렇게 입시에서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변별력이 높아지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지고 네. 어느 정도 좀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의식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런 게 지금의 추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 현직에 있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에 또 현직으로 있었으니까 잠깐이나마 그래서 네, 잠시나마 현직 좀 고등학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셨죠? 주변에 어쨌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말이죠.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시 준비도 하고 정시 준비도 하지만 사실은 뭐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갈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죠. 결국은 어쨌든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담이 크. 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의 고충을 아니까 그 수시 공부와 정시 공부가 너무 따로 놀지 않도록 공부가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걸 낼 때도 가급적이면은 뭔가 이렇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학습의 방향과 네. 최대한 일치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렇죠. 현직에 선생님들도 실제로 네, 그런 노력을 네. 많이 기울이세요. 그래서 그 학교 내신 국어 시험 같은 걸 봐도 가급적이면은 좀 수능과 같은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내려고 하시거든요. 요즘 맞아요. 요즘 네. 추세가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나름대로 교과마다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시 문제라든지 고전 문제라든지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꽤 수능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신 문제들 중에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모의고사 문제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을 내시는 그 문제가 실제 수능이나 혹은 이제 뭐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의 어떤 문제의 형태와 괴리가 가장 큰 게 비문학인데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수능이나 평가원 수준의 어떤 그 비문학 지문을 구성하고 또 문항을 구성한다는 게 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서 전문성을 요하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나 그분들이 진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준하는 정도까지 네. 매우 유사한 정도까지의 문항을 출제하시려면 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게 본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일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맞아요. 선생님들이 뭐 네. 주구장창 다른 일 안 하고 문제만 출제하고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결국은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은 하셔도 네. 문제 구조나 난이도나 이런 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 시험 대비를 통해서도 가장 대비가 안 되는 게 비문학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수능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사실 내신 문제가 거의 암기 중심이었는데 네. 이게 수능이 한 30년 되면서 이제 상당히
이 내신 문제가 수능형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고등학교들이 다 수능형 내신 문제를 많이 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문학에서 수능형 문제를 많이 내지 비문학에서는 수능형 문제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학교들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무슨 땡땡 외고라든지 네네. 뭐 땡땡 뭐 무슨 곳 이런 데서는 아예 부교재를 네. 쓰더라고 비문학. 음.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다라는데 그 양이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문학 부교재를 써가지고 거기서 막 출제를 해버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나중에 수능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공부하게 억지로. 만드는 거죠. 네네. 쭉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비문학을 학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럼 아이들이 혼자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쭉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쭉 했고 수능이라는 게 사실 그 문법이 있고 문학이 있고 그 비문학이 있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있단 말이에요. 네. 화작과 비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화작과 비문학의 관계 또는 뭐 화작은 또 어떤 게 있는 것이냐 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안내문이라든지 네. 그리고 중간에 7번부터는 이제 토론하고 글쓰기니까 네. 평가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비판적 읽기, 네. 뭐 창의적 읽기 거기서 화작에서는 그게 이제 평가가 조금 가능하죠. 네네. 글의 수준은 조금 낮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중간에 토론하는 부분, 그 토론 뒤에 이제 글쓰기 하는 부분, 네. 그 부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만 잘 넘어가면은 화법과 작문은 비문학에 비하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아 그렇게 생각한다. 네네. 예, 나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문학과 화법 작문의 연관성이 좀 있죠. 네네. 뭐 화법 작문이라는 영역은 어쨌든 이제 말하고 듣고 쓰고 어쨌든 요 영역인데 네. 실제로 입시에서 시험을 볼 때는 네. 종이에 출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눈으로 읽고 풀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을 그렇죠. 하고 쓸 수는 네.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걸 측정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는 상황, 듣는 상황, 혹은 뭔가 고쳐 쓰는 상황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문제를 풀게 하다 보니 그렇죠. 그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비문학 시험하고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읽고 푸는 거니까 말하기 듣기 상황 같은 경우는 구어적인 거니까 그죠. 글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과 말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말이라는 거는 말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ht어져서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 뭔가 내용을 구성하는 것만큼 복잡하게 구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화법작문 문제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독서 지문에 비하면 네. 덜 복잡하고 네. 밀도가 덜해지죠. 이걸 읽고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문학보다는 좀 잘 읽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작을 못하는 친구들은 비문학을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문학을 내가 어느 정도 한다 하면은 사실 화작은 그냥 쉽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화작을 이제 비문학에 사실상 포함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문학의 수준을 올려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유형에 대한 것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술술 풀리는. 네. 나중에 이제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화작이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빨리 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화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능 이제 45문제가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문법이 한 5문제, 문학이 한 15문제, 그리고 비문학이 화작을 포함해서 사실상 25문제다. 요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저는 화작을 이제 그런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화작에 대한 지금 의견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이 대화의 주제가 네네. 중학생 의대 보내기잖아요. 지금 너무 이제 초점이 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이야기 그래요? 흐름이 네. 역순으로 약간 흐르는 느낌이 있는 네. 거죠. 이제 수능부터 출발을 해서 네. 이렇게 화작과 뭐가 다르고 왜 비문학을 공부를 못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다 이 큰 그림이 있어요. 아, 네. 내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요. 하는 거니까 네, 잠자코 너무- 있어 주시고요. 네. 아, 농담이고요. 내신 비문학과 수능 비문학의 차이는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긴 네, 했었죠. 언급을 했죠. 예. 어떻게 언급했었죠?
대신 비문학은 조금 수준이 낮고 수준이 낮고 뭐 논설문하고 또 수필까지도 다양하게 다루니까 양은 많고 수준은 조금 낮다. 네, 그래서 실제 내신에서 수능 대비는 어렵다로 결론이 졌죠. 맞아요.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과의 어떤 그 학습 목표와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변별 목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는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독서 교과서가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독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들은 온전한 설명문들입니다. 말 그대로 3단 구성으로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돼 있는 그런 온전한 설명문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글을 읽으면 그런 글들을 읽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막 수능 지문 같이 이렇게 막 짧게 압축되어 있는 그런 지문을 많이 읽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수능 시험은 시험이라는 특성상 네. 특히나 이게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매우 한정된 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렇지. 온전한 설명문을 지문으로 실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온전한 설명문을 지문으로 실었다가는 네. 지문만 한 이제 6페이지, 7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압축된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서 넣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교과서의 학습 방향이랑 이 수능의 비문학 지문을 읽는 학습 방향이랑 조금 괴리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예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일부 고등학교들은 그 독서 교과서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제 뭐 그쵸. 무슨 시정 무슨 그쵸. 문제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라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몇몇 고등학교들은 네.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네. 이거 교과서에 있는 설명문들을 읽는 걸 해봐야 그렇지. 실제 수능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안 하죠.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지. 기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린트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네. 그죠? 시험을 출제하거나 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내신 비문학과 수능 비문학은 사실상 천지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내신 비문학으로 수능 비문학을 대비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다. 그걸 선생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독서라는 게 있어도 이거 내팽개치고 그렇죠. 별도의 기출 문제집을 선정하거나 해서 5개년 기출 문제집 이런 거 쓰죠. 예,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이다. 이게 바로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신 비문학과 수능 비문학의 차이까지 얘기하면서 비문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접근을 어느 정도 이제 했을 것 같아요. 네. 예.